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 될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척추관절에도 도움이 되는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근력 운동은 집에서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굳이 헬스클럽이라든가 사람들이 밀집한 좁은 공간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실내에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군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집독은 실내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오염된 실내 공기로 인해서 환기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고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수치가 상승해서 불쾌감이 생기고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강당, 실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강하자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나 실외 체육공원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각 지역마다 강변이나 공원에 체육시설들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순환도 잘 되고 건강에도 더욱더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근력운동은 신진대사 활동을 하는 생명체의 주된 에너지인 생체 에너지 ATP가 생산을 늘립니다. 이것이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매일 적절한 근육 운동을 한 사람이 젊게 보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력운동은 지구에는 중력이 있고 그 중력에 저항하는 힘, 그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건강한 사람이나 척추 디스크를 앓고 있다면 재활 체육을 통해서 강화해야 됩니다. 몸 전체의 근력을 강화해서 척추 관절이나 기타 관절을 보호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척추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첫째로 척추 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되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척추 관절에 힘을 덜 받게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40대 이후에는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을 들어 올리거나 들어서 상체를 숙이는 것 같은 척추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력 운동은 크게 가슴 운동, 등 운동, 하체 운동, 그리고 어깨 운동과 팔 운동, 복근 운동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기본은 모든 운동을 바른 자세로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푸시업을 1분 동안에 빨리 40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20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반동을 이용을 하거나 빨리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슴 근력 운동으로 푸시업입니다. 사람이 아무 도구도 없이 할 수 있는 순수 맨몸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무게를 밀어내기 때문에 근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할 때 자신의 몸무게의 3분의 2 정도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 효과로만 보면은 더 효과적인 웨이트 트레이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웨이트 트레이닝들은 특정 근육에 특화된 운동의 경우가 많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전신의 코어 근육을 균형감 있게 단련시켜 줍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취지인 전신 근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접근성, 운동 효과, 특히 안정성 이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체육관이라고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운동입니다. 이 대흉근 자체 발달 효과로만 보면은 주동근과 수행 방식이 비슷한 운동인 벤치프레스와 비교했을 때는 미흡하지만 회전근개와 정거근 등을 비롯한 주변 근육까지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발달시켜주는 효과는 벤치프레스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따라서 푸시업은 아무런 운동기구 없이도 장소에 부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한 초보자나 여성분들, 심지어 청년층도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근력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팔이 옆쪽으로 굽혀지거나 엉덩이만 올렸다 내리거나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등 잘못된 자세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나쁜 자세로 하게 되면 운동 효과도 거의 없고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릎을 대고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운동 효과가 더 좋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무릎을 대고 1, 2주일 정도 지나면 횟수를 올릴 수 있고
연습을 하면은 바른 자세로도 가능해집니다. 운동할 때 대흉근, 삼두근, 전면, 측면 삼각근, 정거근, 광배근 등의 근육이 발달을 합니다. 중국의 영화 배우였던 고 이소룡이 했던 것으로 유명한 팔을 완전히 몸에 붙인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이 정거근과 삼두근 단련이 잘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푸시업은 대흉근에 자극이 많이 됩니다. 다리의 높이에 따라서 대흉근의 자극이 위치도 달라집니다. 다리를 높은 곳에 올리고 하게 되면 상부 대흉근을 발달시킬 수 있고, 테이블을 잡고 높은 곳을 짚고 할 시에는 하부 대흉근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개는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체형이나 머리 크기에 따라서 개인 차는 있겠지만은 고개가 땅으로 쳐지면은 가슴이 땅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는 정자세 푸시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슴보다 머리가 먼저 닿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얼굴만 땅에 가까이 됐다가 때는 잘못된 자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앞을 보기 위한 동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가 몸통보다 먼저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팔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초보자의 경우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는 푸시업이 조금은 쉽습니다. 양팔의 간격을 같은 간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좁거나 넓게 펴주는 것이 좀 더 힘도 덜 들고 근육도 다양하게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딱딱한 땅바닥에 무릎을 그대로 대고 하면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쿠션이 있는 매트 같은 것을 바닥에 깔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이 푸시업 바라든가 푸시업 그립이라고 막대형 도구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맨손과 이런 푸시업 바를 사용할 때 차이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들어갑니다. 손을 바닥에 그냥 이렇게 대고 하면 손목이 90도로 꺾이게 되는데, 푸시업 바를 사용하게 되면 손목의 꺾임이 줄어듭니다. 손목을 가슴 쪽으로 모으거나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는 푸시업의 경우는 손목이 90도 이상으로 꺾이게 되므로 많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에 부상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푸시업 바를 이용하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푸시업 바를 사용하면서 너무 깊숙이 내려가는 것은 어깨 관절과 등에 가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덤벨 버터플라이입니다. 이 운동은 가슴을 모아주고 갈라주는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이 지구력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보기에도 균형이 잡힌 몸매라면 더욱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가슴 운동인 벤치프레스 운동은 바벨 벤치프레스와 덤벨 벤치프레스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상급자 과정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등 근력 운동입니다. 가슴 근육과 팔 근육도 중요한, 실제로는 등 근육이야말로 척추 관절을 보호하는 1등 공신입니다. 탄탄한 광배근은 무거운 중량을 들기도 합니다. 강한 등 근육은 강한 팔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등 근육, 특히 광배근은 우리 신체의 상체 중에서 근육 크기의 가장 큰 부위입니다. 그래서 등 근력 운동만 제대로 잘해주어도 근육량이 늘어나고 척추 관절에 가장 유익한 부위입니다. 등 근육은 척추를 지탱하고 몸 전체의 자세를 유지시켜줍니다. 목부터 둔근,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근육으로 하루 종일 움직임에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등 근육은 부상에 자주 노출도 되고 많이 사용되는 근육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부적절한 자세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등과 관련된 잦은 통증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편함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할 트레이닝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3일에 한 번씩 하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지구력은 높이면서 근육은 이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푸시업과 철봉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백푸시업은 의자나 벤치, 테이블을 뒤로 두 손으로 잡고 푸시업을 하는 것입니다. 철봉을 이용해서 등 근육을 단련할 때는 철봉을 질 때의 폭은 철봉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넓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의 한계점은 가슴에 철봉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계점까지 올라가서는 1초나 2초 정도 멈춘 상태에서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광배근을 쥐어 짜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등 근력 운동에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큰 근육이 가슴 근육, 등 근육, 하체 근육이라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죠. 근육을 단련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이 호르몬이 가장 잘 분비되는 곳이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몸의 체온이 1도 정도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3배 강해집니다. 근육은 몸의 체온을 올리는데 40%를 작용을 합니다. 즉 근육에서 40% 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엉덩이와 다리 근육은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합니다. 노년기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이 하체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연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부위가 위치한 하체 근육은 평상시에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체 근력 운동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튼튼한 하체 근력이 있어야 운동을 할 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고 바른 자세로 효과적인 운동 동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체 근력으로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체와 하체 근력이 모두 골고루 발달되어 있어야 조화롭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건강미 넘치고 탄력 있는 허벅지를 갖기 위해서는 하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제일 많이 합니다. 스쿼트 동작은 허벅지가 가로로 나란해질 때까지 몸을 내려주는 하프 스쿼트를 많이 합니다. 완전히 하체를 다 내리는 풀 스쿼트도 있지만 풀 스쿼트는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쿼트 자세는 양팔은 어깨 높이로 올리고 무릎과 허벅지가 T자가 되도록 하고 하체 힘으로 서서히 앉습니다. 내려갈 때는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허벅지는 바닥과 수평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발은 어깨의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립니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 아래와 허벅지는 T자를 이루도록 합니다. 상체와 허리에 최대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가슴을 약간 내밉니다. 스쿼트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내려갈 때 천천히 숨을 내쉬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다음은 하체 운동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런지 동작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발을 한 개만 앞으로 뻗어서 몸 전체를 내려주면 되는데 보폭을 넓게 벌려서 뒷다리가 바닥 근처까지 갈 수 있게끔 합니다. 뻗은 다리의 각도와 뒷다리의 자세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런지는 허벅지 근력을 주로 만드는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조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체 근력은 건물에 비유하면 기초공사에 해당합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 전체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체중을 지탱해주는 하체 근력이 튼튼하지 못하면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고 관절에 조금만 무리가 가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운동을 하는데도 매우 불편해집니다. 하체는 모든 운동을 할 때에 뒷받침이 되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튼튼한 하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노화 현상도 빨리 진행이 됩니다. 하체는 빨리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부터는 치매 예방 운동도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머리를 같이 쓰면 치매도 예방되고 일석이조입니다. 하체 근력 운동의 스쿼트와 런지를 하면서 두뇌를 같이 쓰는 것입니다. 한 동작을 할 때마다 숫자를 세는 대신에 100에서 3을 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97, 94, 91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육과 뇌를 쓰는 동시에 이 방식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0에서부터 9997, 9994 이렇게 해도 되고 방법은 많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하게 되면 6개월 후에는 인지 기능이 약 30% 이상 향상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4년간 실시한 결과 치매로 넘어가는 단계의 경도 인지장애 노인 환자의 절반이 그 나이대의 정상적인 인지 기능으로 돌아왔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은 꼭 필요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